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예. 네, 주목 좀 해주세요. 주목 좀. 저자이시거든요. 영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1시간만 강의를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강의를 1시간 동안 해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계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영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쉽게 익혀서 쓸 수 있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이제 책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화살 이런 걸 이제 수입하고 이제 그러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실용적으로 영어를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내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영어는 오랜 시간 학원도 다니고 뭐 어학연수도 다니고 이래야만이 영어를 익혀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말 다른 언어에 비해서 영어가 정말 쉽게 돼 있고 설령 해외 연수를 떠난다 해도 이거를 알고 떠나면 단시간 내에 더 잘하고 돌아오는데 모르고 떠나면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별 성과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특별한 기회를 생각하시고 오늘 이것만 보시면 더 이상 학원 안 다니셔도 돼요. 평소에 좀 이렇게 독서 같은 거 꾸준히 하시면 어디 가서도 회사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이돌 뭐 연예인이 되든지 꼭 필요한 게 영어니까 운전면허와 영어는 현대생활에 꼭 필요한 거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익혀서 실제로 활용하게 될 거는 영어를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듣거나 요 4가지를 하려고 실제로는 영어를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거는 영어의 문장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까지 영어가 영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영어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만 익히시면 영어를 익히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나무에도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가 있듯이 영어도 영어를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실용적으로 영어를 활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기본을 익히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수능이라거나 미국 유학시험이라거나 이런 걸 치실 때에도 기본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비유를 해보시면 건축물에서 기초, 기둥, 석가래, 기와 이런 게 있듯이 영어도 영어의 문장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동사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전치사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단어들은 어떻게 만들어 쓰는지 이것만 익히시면 됩니다. 1시간 내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완성품은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엔진, 타이어, 창, 시트 이런 것들이 조립이 돼서 자동차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엔진은 철로 만들고 타이어는 고물 가지고 만들고 창은 유리로 시트는 가죽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부품을 만들어서 이 부품을 조립하면 자동차가 됩니다. 그렇듯이 영어도 우리가 영어로 실제로 쓰게 될 구조물은 완성품은 문장인데 이 문장은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게 조립이 돼서 영어가 됩니다. 근데 이 부품들은 뭘로 만드냐 하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러한 것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재료를 가지고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듯이 영어 문장도 품사를 가지고 조립을 해서 문장을 만듭니다. 근데 자동차는 요새 보통 완성품을 조립하자면 한 2만 개, 3만 개 이런 부품이 들어가야 자동차가 되잖아요. 근데 문장은 한 4-5가지 부품만 가지고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혹시 중학교 때 이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형식은 주어 동사, 뭐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어느 문장이 뭐 어떤 형식에 속하는 이런 거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거는 모든 영어 문장은 꼭 주어와 동사가 있다. 영어를 내가 하려면 주어를 넣고 동사를 넣어야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수많은 영어책, 영어를 하는 말, 노래 있는데 이 모든 영어의 문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한다 이러한 문장이거나 그 주인공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둘 중에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은 주인공이 오고 일반 동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당연히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주인공이 이러한 목적물을 가지고서 이러한 동작을 한다. 이런 문장 패턴으로 가거나 또 하나는 주인공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보어가 나오고 그러면 이때는 주인공이 보어 요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영어의 모든 문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바뀌어 안 되는가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거 화내서 그래. 이 이상은 저는 잘 하여튼 그래서 저걸 줄여서 보면 모든 문장은 약어로 주인공의 동작과 대상물 아니면 주인공이 비동사와 목적어 둘 중에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모든 문장은 둘 중에 하나인데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동작은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오고 상태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 B라는 동사 딱 하나. 여기는 B라는 동사 딱 하나. 그 외에 모든 동사들이 오면 첫 번째.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문장을 분류해 보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놓고 보시면 쉽게 더 이해가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 Eugene writes a letter. 그러면 유진이라는 주인공이 a letter, 편지라는 걸 가지고 write, 쓴다는 동작을 한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가 달라지고 동사가 달라지고 목적어가 다른 건 올지언정 하여튼 그 주인공이 이러한 대상을 가지고서 write, 동작을 한다. 이런 문장 스타일이거나 또 하나의 문장 스타일은 Eugene is a teacher. 유진은 선생님이다. 유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영어는 단순합니다. 절대로 어렵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만하게 보고서 오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비동사라고 그랬는데 이 비동사는 뭐야? 이러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비동사는 평소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숫자가 수량이 한 개냐 두 개 이상이냐가 중요한데 문법적으로 하나짜리들 중에서 본인 나 본인 I 하면 M이용 I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나 말고 상대방 한 사람 너 그럴 때는 you are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남자 그 여자 그것 이런 제3자들 하나짜리가 오면 이때는 비동사가 is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넘어가는 우리들 너네들 그들 그것들 이러한 것들이 주인공이 되면 그때는 a가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is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TM 이렇게 써도 안 돼요. 요거는 비동사의 변형들은 자기 파트너를 맞춰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I am, you와 he, she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원형으로 비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비동사가 오게 되면 저렇게 am, are, is 이런 게 오게 되면 그 주인공이 얘와 같은 뭐와 같은 상태에 있다. 그런 문장이 되고 이 비동사가 아니면 전부 다 첫 번째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 주인공이 요거 목적어를 가지고서 동사와 같은 동작을 한다.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영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될 텐데 사업을 하실 때 사장님이 되시면 영어를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사장님이 영어를 못하시면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이 영어로 해외 업무를 하는데 그 영어를 사장이 몰라요. 그러면 이 직원이 영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 직원을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를 못해서 해외의 바이어들이 불만을 막 제기하고 싶은데 사장이 영어를 몰라. 그러면 니네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우리 해외 영업 업무를 엉망으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어. 그 말을 전달을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도 영어를 해야 되고 실제로 사장이 영어를 알아야 해외에 전시회를 가든 상담을 하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사장이 영어를 못하면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게으르게 딴청 피우면서 천천히 별로 열심히도 안 하고 그래도 사장이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또 요리 조금 아까도 이제 우리 점심시간에 이제 중화요리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사장이 중화요리집 사장이 요리를 못해. 주방장만 요리를 해. 그러면 주방장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영어 요즘에 회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외 업무를 다 합니다.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국내만 하면 거의 조금 있으면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 삼성 이런 데 납품을 하시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납품을 하시든 거기에다가 비즈니스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가 없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거래선들한테 직접 영업을 해야 되는데 사장이 영어를 모르면 안 되고 사장이 처음부터 영어 모른다고 영어하는 직원만 들이대고 쓰면 이 월급만 많이 나가. 그 직원이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처음엔 내가 영어로 직접 영어 회사 일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너무 바빠서 안 되면 그때 영어를 하는 직원들을 채용하시더라도 처음부터 사장은 영어를 해야 돼요. 그 생각으로 오늘 영어는 완전히 오늘 1시간 내에 익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어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를 모래시계에 비유를 할게요. 모래시계에 모래알이 떨어지는 동작을 하거나 떨어진 상태에 있거나 이렇게 영어의 모든 문장은 주인공의 동작이거나 주인공의 상태이거나 그렇다고 했죠. 그렇듯이 모래시계도 떨어지거나 떨어진 상태이거나 이 모래시계를 문장이 옆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래시계도 옆으로 뉘어놓고 보면 모래시계의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영어 문장도 이렇게 주어 부분이 있고 중간에 잘록한 동사 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목적어 아니면 보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영어 구조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대로 아까 이렇게 보신 거 유지는 편지를 쓴다는 동작 그런데 그는 사업가라는 상태 둘 중에 한 문장이라는 거 보시고 그러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주쳐본 영어는 이렇게 길더랄 수도 있습니다. 영어 쉽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문장인데 이렇게 길면 이 영어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쉽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오늘 끝나고 나시면 왜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지도 다 이해하시게 되고요. 이런 문장들도 실제로는 다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길다란 문장도 핵심은 뭐냐면 이 노란 부분들은 파란 부분이다. 그러니까 노란 거 A is B 이런 문장 구조일 뿐인 거고. 근데 뭐가 이제 군더더기가 이렇게 붙어서 저긴데 실제로 주어는 원입니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는 is to reduce. 줄이는 거다. 이 문장인데 뭐가 이렇게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데 왜 붙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새 이제 백종원 방송국에서 열심히 잘 나오죠. 그런 요리사들이 뭐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요리사가 뭐 이제 뭐 넣고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에서 사실 간을 맞추는 소금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 파, 고춧가루, 뭐 설탕 이런 거 요리사는 양념을 어떻게 넣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리사한테 이 양념들 쓰는 거 설명하지 말고 자기의 요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요리는 양념을 치는 건데 양념 넣는 거 말고서 어떻게 요리를 설명하시오? 그렇듯이 영어에도 요리의 재료들처럼 그러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책상, 컴퓨터, 책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뭐 사랑, 증오, 뭐 미움 이렇게 추상적인 거 이렇게 모든 것의 개념 그게 여기에 있는 이름입니다. 저거를 우리가 명사라고 성명할 때 명, 이름을 나타내는 말. 요리에서 간을 맞추는 게 소금이 제일 중요하듯이 영어에서 명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나 주어, 비동사, 보어라 그랬는데 이 명사 얘가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오는 애들이 얘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비중이 영어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 보시고 두 번째로는 대명사. 대명사의 대자는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이건 어떤 때 쓰느냐면 여기 보시면 유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진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다. 그런데 이 유진은 이번에는 유진은 비즈니스맨, 사업가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는 사업가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름이라는 유진 대신에 쓴 명사 he 이게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문법 안에서 명사, 대명사는 같이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든 비동사든 간에 주어 다음에 딱 한 번 나오는 거. 그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동사와 명사만 있으면 실제로 영어 문장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명사 거의 같은 의미의 대명사 놓고 보시고 왜냐하면 소금도 없으면 맛소금이 이렇게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쌀 먹다가 찹쌀밥도 먹고 이렇게 같은 성격으로 놓고 보셔서 보시고 동사는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 갈라져서 문장 구조를 둘 중에 하나로 나눈다는 거 보시고 형용사는 어떤 데에 쓰느냐 하면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산 뭐 이렇게 할 때에 형용 이게 수식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온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여기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온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
그게 형용사입니다. 한국 요리에서 마늘 엄청 중요하죠. 매운탕 이런 거 할 때 마늘 안 넣고서 매운탕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비리고 저기 하겠어요. 그렇죠? 소금, 마늘 중요하고 형용사는 파 같은 거. 여러분 이게 삼겹살 이런 거 드실 때 파가 없으면 역시 그렇죠. 파 정도로 보시고 부사라는 애는 한자를 알면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부자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말고 부통령, 교회 목사님 말고 부목사님, 시의 도시장님, 도지사님, 부대표, 부반장, 부회장, 부위원장 다 이렇게 부자가 들어가게 되면 핵심적인 주인공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쓰는 애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 다음으로 전치사 좀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요리에서 양념들 치는 기술이 중요하듯이 영어에서는 이거를 통상적으로 품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품사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소금 언제 넣고 마늘 언제 넣고 그거랑 똑같은 거여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품사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알면 영어 다 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사의 개념을 알면 영어를 다 아는 거예요. 영어는 품사에서 시작해서 품사로 끝납니다. 그만큼 품사의 개념이 영어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저기 전치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전치사는 앞에 위치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앞에 위치하는 말. 뭐의 앞에 위치하냐? 명사의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치사 명사 결합이 형용사와 부사로 바뀝니다. 형용사나 부사. 예문으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는데요. 이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의 문장인데 이 문장은 그 유명한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 중에 핵심 한 문장. 가분먼트는 정부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정부인데 of the people. 국민의 정부. by the people 그러면 국민에 의한 정부. for the people은 국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가 결합이 되면 형용사로 바뀝니다. 형용사의 기능이 뭐죠?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형용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인데 국민의 정부. 이런 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링컨은 여기 of, by, for 전치사 3개 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가가 됩니다. 거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 같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from the earth. earth는 지구. 그런데 from은 지구로부터. 지구상에서. 이러한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된 이유입니다. 형용사는 government, 정부라는 걸 명확하게 꾸며주면 형용사고 이렇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상황만 만들어 놓은 애는 부사. 그래서 소금 언제 쓰고 마늘 언제 쓰고 파 언제 쓰고 이거를 알듯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넣고 형용사는 얘네들을 여기서는 이 문장은 주어가 이거죠. 가분먼트가 주어죠. 이 가분먼트를 수식해주는 3개의 형용사가 이 뒤에 붙어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전치사라는 건 뭐에 쓰는지 품사에 대한 개념을 이제 거의 다 이제 이해를 하셨고요. 그러면 아까 자동차처럼 완성품이 문장이라고 했을 때 부품들은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그 수많은 문장들도 딱 5개 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 재료들은
지금 바로 설명드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거를 부품을 만들어서 결합을 하면 여기에 완성품 문장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에 다 오는데 일단 주어의 자리에 온 거 한번 볼까요? 클라이밍, 등산. 등산이라는 주인공은 is good, 좋다. 저 근데 for health, 건강에 좋다. 이렇게 for 전치사 플러스 health, 건강 명사 이렇게 합쳐서 건강을 위하여 이러한 부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주어 자리에 온 명사라는 재료 보신 거고요. 다음으로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그랬을 때에 나라는 주인공이 피아노라는 목적물을 가지고서 연주한다는 동작을 한다. 이런 문장. 수러라는 뜻은 서술어라는 뜻입니다. 수러에는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러와 동사는 거의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플레이가 수러로서 온 부품으로서 온 동사라는 재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I will stop drinking. 드링크는 마시다. 그거의 명사형 드링킹.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음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나라는 주인공은 음주라는 그러한 대상, 목적을 will stop, 멈출 거다. 더 이상 나는 술을 끊겠다, 멈추겠다. 이런 동작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어. My wife is a teacher. 내 안사람은 아내는 a teacher, 선생님이다. 이랬을 때 이 주인공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해주죠. 비슷한 예문으로 보시면 You are so beautiful. 너는 아주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beautiful도 여기에서 보어 자리에 비동사죠. is가 보어니까 you와 보어 자리에 온 게 명사와 형용사 중에 그 형용사 온 거를 봐서 익혀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넘어가기로 해서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의 명사, 동사, 형용사들이 오는 예문을 가지고서 영어의 문장들은 이러한 구조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에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영어 문장이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면 주어, 비동사, 보어 이렇게만 되면 어렵지 않을 텐데 아까 굉장히 길다란 문장이 나온 거는 뭔가 덩어리져서 와서 그렇거든요. 덩어리지는 그 사이즈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 하나는 절. 그래서 시인들이 써놓은 게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이 구는 단어들 몇 가지 이렇게 뭉쳐놓는 거예요. 여기 예에서도 보시면 woman이라는 단어, in이라는 단어, love라는 단어. woman 여자 그래서 in 어디요 안에 있는 love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랬을 때 여기 woman in love에서 love 명사 앞에 on인 전치사 명사가 결합이 돼가지고 형용사가 돼서 사랑에 빠진 너 명사를 수식해주죠. 요렇게 약간씩 덩어리져서 있는 요 세 단어가 구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자녀분이건 부모님이건 간에 좀 이렇게 부모가 자녀한테 잔소리를 할 때 자녀들이 잔소리 그냥 1절만 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또 이렇게 뭐 행사를 하다가 보면 오늘은 애국가 1절만 하겠습니다. 뭐 애국가 4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자가 들어가면 길다는 얘기. 문법적으로는 주어, 동사는 다 있어요.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주어, 동사는 다 있는데 그게 한 단어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문에서 보시면 whether he will come, 그 주인공 있죠. come, 동사 있죠. 그래서 그가 올지 안 올지 요 덩어리가 그거는 is doubtful, 의심스럽다. 요렇게 주어 한 자리에 하나짜리 단어가 아니고 한 문장이 통째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영어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개념을 이어나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누가 그냥 계속 변명만 늘어놓으면 구구절절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이렇게 구구절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구절절은 여기에 있는 구구절절. 그러니까 구구절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할 때 문법적으로 영어가 실제로는 이런 구구절절이 이루어져서 조금 복잡해 보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둘러볼 건 이게 다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문장은 둘 중에 하나다. 주인공이 이런 목적물을 가지고 이런 동작을 하거나 주인공이 보어와 같은 상태에 있다. 둘 중에 한 문장인데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하나짜리 단어만 들어가면 영어가 쉬운데 단어가 조금 몇 개씩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 아니면 아예 하나의 문장같이 커다라져 버린 덩어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구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사를 변형시켰을 때 그리고 그렇게 동사를 변형시킨 부정사 동명사가 명사가 되거나 부정사 분사가 형용사가 되거나 부정사 분사 구문이 부사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구가 되거나 아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구구절절 아니면 노래 1절, 2절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절 덩어리가 되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해서 또 덩어리가 커집니다. 요거까지 다 이해를 하시면 영어를 다 이해하신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와 같이 문장의 구성이 주어, 동사, 목적어나 주어, 비동사, 보어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는 원리와 이 문장 성분들에 대한 재료인 품사에 대한 거를 이해하시고 나면 다음으로 동사의 변신이 나무의 줄기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어를 하나의 등산에 비유를 했을 때 산을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갔다가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처음에 등산 부분은 문장의 구조가 어떠냐, 그 재료가 어쩌냐, 요거를 이해하는 게 좀 등산의 초반부라면 정상 정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동사를 어떻게 변신시키는지 그겁니다. 요걸 알고 나면 이제 하산길에서 아까 본 전치사 접속사 그거 익히는 것과 또 단어 요거까지를 보시면 영어라는 산을 정복하고 내려온 게 그래서 영어 기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동사를 변신시키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부정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새로 지어진 이름인데 부정사 그러면 아직 안 정해진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품사가 안 정해져 있어요.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동사의 앞에다가 to를 붙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명사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문장 내 동사 말고 가장 중요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보시면 teach는 가르치다라는 동사입니다. 거기에 to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teach라는 게 가르치다라는 동사이니까 동사의 목적어가 있겠죠. 거기에서는 목적어가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 것, 그거는 is very difficult, 아주 어렵다. 이랬을 때 동사에 to가 붙어서 이 부정사 구가 주어로 쓰인 명사가 돼요. 보시면 가르치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열의가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랬을 때 가르치기 이렇게 되면 가르치다라는 동사에서 가르치기 명사로 바뀐 겁니다. 오늘 선생님의 가르침은 아주 쓸모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으로까지 변하면 완전히 명사로 굳어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사와 명사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부정사에서 형용사로 쓰인 예를 한번 보시면 every player, 주인공이죠. 모든 선수는 is under obligation.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의무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 의무는 의무인데 keep이라는 거는 지키다라는 동사, 뭔가를 지키다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있겠죠. rules, 규칙을 지킬 의무. 이렇게 의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인다. 이런 동사가 to가 붙어서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사 보시면 he came, 그가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see라는 거는 보다라는 동사, 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me 목적어에서 그는 어제 나를 보기 위하여, 이렇게 부수적으로 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든 듣든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말하든 쓰시든 간에 이 명사, 형용사, 부사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영어. 요리사가 별별 맛있는 수만 가지 요리를 해도 늘 그 소금 쓰고 그 마늘 쓰고 그 고춧가루 써서 만들듯이 그냥 똑같은 하지만 핵심적인 명사, 형용사, 부사 이거 가지고 영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렇게 동명사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동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드는데 그러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바뀝니다. 예문으로 보시면 see, 보다라는 동사이고 believe, 믿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게 ing가 붙어버리면 명사가 돼서 보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보시면 동사에ing 붙어서 명사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주어, 여기서는 보어 이렇게 오는 거 보시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 보시고 그 나머지 분사 구문은 책을 통해서 익히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나무의 가지들처럼 전치사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문에서 보셨듯이 전치사는 앞에 위치하는 말. 그래서 정부는 정부인데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러한 것들이 전치사 명사의 결합으로 형용사가 된 얘기고
from the earth, 지구상에서 이런 거는 전치사 명사의 결합이 부사가 되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대하시다가 보면 이런 전치사들이 또 엄청 많이 나와서 형용사 부사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것도 눈여겨 좀 보시고요. 그래서 영어는 과감하게 전치다. 전치라는 얘기 아까 전치사에서 그 말하고 똑같이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까 전치사가 명사와 결합을 해서 for you. 여기서 you는 뭔가 실제 명사는 있지만 걔를 대신을 해서 you라고 썼는데 대명사로 명사 대명사 같이 보시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이 너를 위하여. 우리말은 너를 위하여. 서로 너를 위하여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이렇게 목적물의 앞에 오듯이 동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사, 전치사, 접속사는 일종의 보디가드, 경호원으로 보시면 돼요. 경호원이 뒤에 가서 경호할 수 없죠. VIP 뒤에 가서 경호할 수는 없죠. 그렇죠? 경호를 할 동작이나 상황들을 만들어 놔야 되죠. 경호원은. 그래서 동자는 이 목적물을 가지고 할 동작을 앞서서 조성을 해요. 그리고 전치사는 뒤에 오는 전치사를 가지고서 명사 대명사를 가지고서 만든 상황 요거를 이렇게 앞에 위치해서 만들어요. 접속사 지금 바로 볼 건데 이 친구도 뒤에 오는 절 앞에서 그 절이 꾸며내고자 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어는 전치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보시면 우리말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난 널 사랑해. 이런 말을 영어로 한다고 했을 때 I love you. 그러면 이거는 영어가 나는 사랑해 너를. 근데 우리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 서로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보면 서로 바뀌어 있죠. 왜냐하면 영어는 전치의 언어예요. 내가 너라는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보디가드들은 실제로 그 대상을 VIP들에 앞서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일반 동사도 그렇듯이 비동사도 동사는 늘 목적물의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유진은 사업가이다 했을 때의 비동사도 보어의 앞에 위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I, you, love 이렇게 말을 안 하고 I love you 이렇게 하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영어는 동사도 목적어 앞에 오고 전치사도 목적어 앞에 오고 그 종속절, 목적어 절 앞에 접속사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영어의 핵심 요소는 앞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 문장 구조가 한글과 다른 구조가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어는 품사에서 시작해서 품사로 끝난다 그랬는데 명사, 대명사 개념 이해하셨죠? 동사도 이해하시고 형용사 이해하셨고 부사 이해하시고 전치사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접속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접속사는 일종의 쌈 같은 겁니다. 문장 덩어리를 상추나 깻잎 이런 것처럼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싸버립니다. 그러면 싸진 그 덩어리가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I was young, 나는 젊었다. 이거는 하나의 문장인데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문장 하나를 통째로 싸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영어의 품사들을 다 이해를 하셨고 단어가 문제인데 단어들은 책을 통해서 어떻게 단어를 익혀서 쓰시는지 그거를 익히는 걸로 하시고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사항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남들이 10년, 20년 배우는 영어를 1시간 내에 다 압축해서 들으시려니까 굉장히 빡빡하셨을 텐데 가능하면 책에 수상하게 풀어놨으니까 언제라도 내가 영어를 좀 잘해야 되는 때가 있을 때 옛날에 그 이계양 강사가 와서 영어가 1시간 반에 된다 그랬지 그때 내용이 뭐였더라 이렇게 보시고서 회사를 들어가시면 이메일이 오건 팩스가 오건 다 읽으실 수 있고요. 이 원리대로 써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아까 긴 복잡한 문장은 이렇게 뭐 학문적일 때고 비즈니스는 훨씬 수월하게 문장들이 만들어지니까 영어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